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가 종합부동산세죠. 즉 종부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보유세 이번 개편 방향 일단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이제 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제 마련을 하는 게 꿈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자산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보유세가 가계 재산 소득이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보유세를 자칫 잘못 건드리게 되면 커다란 이제 조세 저항을 불러오게 되고 경기 침체의 이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보면 이제 종부세 인상에 이제 너무 치우쳐져서 보유세와 이제 거래세 간에 이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말하는 부의 재분배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세를 이제 정상화한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비중이 이제 높은 거는 이제 강조를 많이 하면서 거래세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는 좀 애써 이제 무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림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이제 보유세 비중이 0.8%로 이제 OECD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네. 거래세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 거래세 비중은 이제 2.3%로 OECD 평균보다 3배 가량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이제 관련 총 세부담은 OECD보다 이제 1.6배나 이제 높기 때문에 네. 부동산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보다 이제 거래세를 낮추는 쪽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이제 원인은 이제 수급 불균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제 보유세를 올려 수요를 억제하려고 한다면 이제 소득 재분배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간 양극화도 좀 심화될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는 것도 좀 이제 경기에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시점도 이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종부세 인상 효과를 두고 지금 말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세금 부담이 좀 크지 않아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도 있고요. 기대가 좀 우려가 교차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이제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예. 어떻게 되든 이제 주택 소유자 중 34만 8천 명 정도는 이제 세부담이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주택 이제 보유자들이 세부담 증가율은 10% 안팎으로 이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공시 가격이 지금 11억인 아파트의 경우에 세부담 증가액이 한 10만 원 내외로 한 2% 정도 이제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공시 가격이 23억 원의 아파트인 경우 이제 공정 시장 가액 비율 하고 세율이 모두 인상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현행 1,288만 원에서 한 156만 원 정도가 오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주택을 갖고 있다면 한 25억 원짜리, 내년도 이제 종부세가 2,129만 원으로 한 465만 원 정도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대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보다 이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이제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갖는 이제 경향이 좀 강해질 거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서 아파트를 팔고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한 채를 사자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지방 부동산도 이제 타격을 받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 종부세가 도입됐던 2005년 그 참여정부 때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트라우마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참여정부의 이제 종부세로 돌아가자는 건데 과거의 실패를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실패한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니까 이제 사실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참여정부 주택 가격 증가율하고 정책을 먼저 보시면 참여정부 초기에 주택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자 여러 가지 이제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는 등 이제 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 다시 이제 급등하는 형세를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종부세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종부세 도입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이제 이어지자 2006년에는 이제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종부세를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급등하는 현상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종부세를 강화하면서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함께 강화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팔려고 이제 네. 팔려고 하던 사람들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제 지방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것이 다시 강남 쪽으로 역류를 하면서 집값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상당한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버티면 된다 하는 이제 인식이 이제 나왔고 그러한 인식들은 지금도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장기간 금리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 풍부한 것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것도 이제 그때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안정하다가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일본처럼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침체하는 이런 것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졌던 이 보유세 인상안을 정부가 사실상 꺼내들면서 목표했던 것만큼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했기 때문에 뽑아들었겠죠. 실제로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 정책도 그렇지만 부동산 이제 시장 현황도 참여정부 때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제 초기에 이제 그 부동산 급등을 투기로 이제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억제 정책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규제와 같은 이제 수요 억제와 함께 이제 공급 억제책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제 일시적으로 떨어지듯 하다가 이제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제 종부세 강화 카드를 이제 빼어들은 거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지방하고 수도권 간의 이제 양극화 현상도 과거와 같이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문제는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 이제 문제인데요. 2016년에 급격히 늘어난 이제 착공 물량들이 이제 완공되면서 주택 공급 과잉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거래도 이제 사실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올 3월 미분양은 이제 전국에 이제 보면 한 5만 8천 호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85%인 4만 9천 호가 이제 지방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인상이 되면 주택 거래량 감소뿐만 아니라 미분양도 이제 더욱 증가할 거로 보이고 이제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올해 기준금리마저 이제 올라간다면 부동산 침체가 이제 불가피하고 소비 둔화와 이제 경기 침체 부작용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시장 상황을 좀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그 개편 방향 좀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시는지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보유세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현황을 고려했을 때 보유세 인상보다는 이제 거래세를 먼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와 같이 이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이제 동시에 인상할 경우에는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실패가 되풀이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은 이제 은퇴자하고 임대소득자 등의 이제 담세 능력과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고요. 거래세는 이제 동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취등록세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차등과세하는 현행 양도소득세를 이제 양도 차익액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1구 주택 소유자와 지방의 2주택 소유자가
양도 차익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2주택을 보유한다고 해서 중과세 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에 이제 양도소득세 또 차익액에 따라서 이제 과세를 하는 방법을 바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